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공부할 내용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에 대해 알아보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가람이란 단어를 알고 있나요? 어라? 가람? 사람 이름 같은데? 선생님, 가람이 뭐예요? 하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람은 고유어로 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엔 여러분들에게 늘품이 친구들 다솜해 라고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네, 다솜은 바로 사랑의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신기하고 재미있지 않나요? 가람, 다솜. 우리 친구들 오늘의 핵심 콕콕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핵심 콕콕. 핵심 콕콕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학습 내용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으니 귀는 쫑긋, 눈은 화면에 시선 고정 명심하세요. 고유어와 한자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유어란 우리말의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버이, 하늘, 땅, 아름답다, 곧불, 새바람, 오누이, 토박이말 등이 있습니다. 친구들, 곧불이 도대체 뭘까요? 곧불은 감기를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새바람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풍을 의미하고 토박이말은 바로 고유어라는 단어의 다른 이름입니다. 한자어, 한자어란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을 의미하는데요. 감기, 동풍, 천년, 계란, 남매, 고유어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글자 한자 한자가 다 중국 글자인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동풍의 경우에는 동력동, 바람풍, 감기는 느낄감, 기운기, 계란은 닭개, 알, 란 등을 씁니다. 각각 의미를 가진 한자어가 모여서 다시 하나의 단어가 되니까 한자어.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한자어가 정말 많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외래어와 외국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래어란 다른 나라 말이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는 냄비, 버스, 라디오, 빵, 텔레비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외국말이 들어와서 이제는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이 되어버렸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달리 대신할 순수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 완전히 빌려왔다는 의미로 외래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외국어는 다른 나라 말임이 표시나는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오뎅, 스시, 키보드, 홈페이지, 에어컨 등이 있는데요. 외국어는 외래어와는 달리 우리나라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오뎅은 어묵, 스시는 초밥, 키보드는 자판 등으로 바꿀 수 있죠? 어때요? 참 쉽죠? 모두 정리가 되었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보너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사용하여 온 순 우리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그렇습니다. 바로 고유어입니다. 늘품이 교재에 제시된 문제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엇은 다른 나라 말이다. 한자어나 외래어는 처음에는 다른 나라의 말이었으나 지금은 우리말이 된 말이다. 그러나 외국어는 어디까지나 다른 나라의 말을 뜻한다.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 나라의 말이 그대로 들어와 쓰이게 되면서부터 외국어의 사용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오뎅, 스시, 키보드, 홈페이지, 에어컨 등이 모두 외국어이다. 이 말은 어묵, 초밥, 자판, 누리집, 냉방기 등으로 바로잡아 써야 한다. 자, 친구들 잘 읽어보았나요? 문제 1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지문을 잘 살펴봅시다. 무엇은 다른 나란 말이다. 보통 이런 빈칸에는 정의가 오기 마련인데요.
이어지는 설명을 더 읽어볼까요? 한자어나 외래어와는 달리 어디까지나 다른 나라의 말을 뜻한다. 또 더 뒤에는 외국어의 사용이 늘어난다. 오뎅, 스시, 키보드, 홈페이지 등을 의미한다. 아하, 알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4번. 외국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와, 자세히 지문을 읽었더니 5곡의 놀이보다 더 재미있네요. 친구들 국어시험지의 답은 지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말이 아닌 것은? 네, 친구들, 기억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외국어네요. 그럼 외국어에 해당하지 않는 말을 찾아주면 되겠죠? 오뎅, 키보드, 에어컨 등은 모두 외국어의 예지만 초밥은 위의 지문에서 읽으니 외국어를 바로잡아 쓴 단어의 예로 제시되어 있군요. 초밥의 초자는 식초를 가리키는 한자어랍니다. 한자인 초자와 우리 고유의 단어인 밥이 합쳐진 글자로 초밥은 외국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 초밥이 되겠습니다. 국어의 답은 언제나 지문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외래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지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외래어는 다른 나라의 말이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이다. 이러한 말을 차용어 또는 드론말이라고 한다. 나라 사이의 교류에 따라 일본어, 영어 등의 말이 함께 들어오면서 빌려 쓰게 된 말이다. 냄비, 라디오, 버스, 빵, 텔레비전 등이 외래어이다. 외래어는 우리말을 더 풍성하게 해주고 고유어를 사라지게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영어에서 온 외래어가 너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문제의 경우에는 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니까 나머지 3개는 바른 설명이겠죠? 위의 지문과 문제의 선택지 하나씩 맞춰가며 풀어봅시다. 1번, 다른 나라의 말이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이다. 아, 이 말은 맨 윗줄에 문단을 시작하면서 바로 외래어의 뜻에 대해서 설명한 말입니다. 2번, 차용어 또는 드론말이라고 한다. 이것은 바로 다음 문장이네요. 최근에 영어에서 온 외래어가 너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마지막 문장은? 네, 3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4번을 잘 볼까요? 오뎅, 스시, 키보드 등의 말이 이에 해당한다. 어때요? 이 답들은 외국어의 예를 들 때 썼던 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지 않은 다른 문제들은 스스로 알아서 풀어볼 수 있겠지요?